안녕하세요. 듣고 계시는 방송은 장미마을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요, 그림책 상당에 빠질 시간입니다. 오늘의 그림책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지경애 님이 글 쓰시고 그림까지 그리시고 반달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담이라는 그림책입니다. 담이라는 책을 갖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이은미입니다. 박을남입니다. 유현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유년의 따뜻한 추억을 전하고자 한 것 같아요. 담 하니까 옛날 정말 추억이 생각이 나고 요즘 아이들은 담이라는 말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도 가면 거기 이제 돌담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이게 돌담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담이 그렇죠.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담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잘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다운 그런 말이었어요. 마치 되게 생경한 단어처럼 저는 느꼈어요. 네. 담? 어떤 담을 말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여기 7, 80년, 60년대, 70년대 그런 배경으로 낙서가 돼 있고 뭐 그런 담을 기억하는 요즘 아이들은 없지 않을까. 요즘엔 아파트 그런 세대고 다 가고 그러니까 거의 담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저도 딱 보고서 어떤 담을 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맞아. 이런 담이 있었지. 생경한 단어가 좀 익숙한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책의 정겨운 그림들이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전체적으로 회색 톤의 그림으로 아련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네. 이 책 속 그림들 중에서 특별히 더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저는 경험을 했어요. 이런 담에서 이런 놀이를 했고 이런 그림들을 그렸어요. 공감은 많이 가는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은 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집에 엄마가 끓여주는 그 솥의 연기를 따라서 그 담 안에서의 나이가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담이라는 개념보다 울타리, 우리 울타리,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나의 테두리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제 어렸을 때의 담 보통은 뭐 담이 좀 낮거나 이랬는데 좀 잘 사는 집을 보면 왜 뾰족뾰족하게 뾰족뾰족 창살을 해놓거나 생각나세요, 선생님? 네, 그래서 깨진 유리병 유리. 같은 거 네.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네. 저는 그 생각이 근데 옛날에는 왜 담을 그렇게 했지? 도둑. 그랬더니 도둑 때문에 옛날에는 방범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담이 뾰족뾰족한 그 유리병과 새창살을 꽂아놨던 그 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그림에 새창살은 빠졌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우리 이렇게 아주 기억 속엔 있네요. 울타리 네. 같은 그런 따뜻한 담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담은 그렇게 무서운. 그렇죠. 담은 담이죠. 책을 읽다 아련하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쭉 작가의 시선으로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인물이라기보다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왜 이렇게 등장하실까? 고양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검은색으로 돼 있는 고양이가 등장하더라고요. 담하면 고양이들이 좋아하죠. 저는 사실 이렇게 담 가다가 고양이가 툭 내려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도 있고 그것도 그렇지만 자기 몸의 몇 배가 되는 거기를 오르락 내리는 고양이가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도 보면 주로 담 위에서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놀랍죠. 고양이들이. 고양이들이 부스부스 튀어나올 때 놀랍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저놈 저기 있네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양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안과 박의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그런 느낌. 왜냐하면 고양이는 담을 통해서 안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밖으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나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도 문을 열어주기 전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대신해서 안과 밖을 자유스럽게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거를 표현했나 혼자 생각에 그렇죠. 고양이는 담에서 좀 자유롭죠. 스스로 안가박을 왔다 갔다 할 수 어. 있으니까.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좀 더 친숙할 텐데 음. 숨바꼭질을 하거나 할 때 강아지가 안 나오고 고양이가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숨바꼭질 근데 할 이제 때. 네. 거기서 딱 보면 고양이는 담을 탄단 말이지. 맞아요. 예. 강아지는 그 담을 못 타. 개구멍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고양이가 좀 더 자유스러운 어떤 안가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로 고양이가 계속 등장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림책마다 이렇게 담의 모양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놀이할 때, 그리고 숨바꼭질하는 놀이터, 그다음에 장난 글씨를 쓰는 낙서장, 쉼터, 그리고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담은 어떤 담이셨어요? 숨바꼭질 하는데 어디다 기준이 되죠. 여기 어디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예전에는 일본식 말 표현이죠. 야도 뭐 이러면서 그리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집 안에서는 시끄럽다고 막 소리 내서 쫓아내시고. 우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눈 가리고 할 때도 전봇대였나? 아니면 담이나? 그때는 저기 나무나 나무. 전봇대 같은 이런 사방이 좀 뚫려진. 왜냐면 네, 도망을 가야 도망을 하니까. 가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특히 숨바꼭질 할 때는 담에서 많이 했던 것 그렇지. 같아요. 예. 그림 앞장이 앞표지가 참 재밌어요. 네. 네,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숨바꼭질을 하고 있고 친구들이 지금 술래 뒤로 숨었단 말이에요. 몇 명이 숨었는지 아세요? 한번 펼쳐보실래요, 선생님? 숨바꼭질 뒤로 지금 친구들이 숨어 있거든요. 저는 이거 찾기 되게 재밌었어요. 몇 그러네요. 명이 숨겨져 있나?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 몇 명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의자 뒤에도 의자 한 명 있고요. 여기 보면 쌀포대를 이렇게 뒤집어 어머, 쓰고 있는 친구도 그러네요. 있어요. 그죠? 둘이에요. 저기 그다음에 창문에도. 창문에 몰래 숨어 있는 네. 친구 3명이 네. 우리가 찾은 저기 게. 담에 자, 여기 담에 여기 지금 머리가 보이는 아. 친구가 있고 또 하나 있어요. 거기 신발이 신발. 보이네요. 문 이렇게 지문한 보면 이렇게 보면 다 숨겨져 있는 이게 숨은 그림에 내가 이 그러네요. 표지를 보면서 한참 재밌었거든요. 재밌었겠네요. 나는 어디 숨었을까? 나 같으면 어디 숨었을까? 어쨌든 이 책에 이런 재미가 또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숨바꼭질하는데 다 보이지만 아이는 자기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니까 쌀포대를 이렇게 쓰고 있고, 이 책처럼 우리가 지금도 말했지만 담에 얽힌 유년 시절의 추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예요. 음. 근데 갈 때는 따라갔으니까 몰라요. 근데 집에서 이제 집에 간다고 나왔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막 울며 불며 전화해갖고 난리쳐서 찾아갔더니 담 하나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안 가봤던 길인 거죠. 그러니까 담이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분명히 그 세상인데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고무줄 하던 생각이 나요. 담 옆에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 놀이터의 어떤 그 거동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담이 있으면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하면서 숨바꼭질하는 게 제일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낙서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큰 연습장이 어딨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낙서가 안 지워져. 아. 그래서 두고 저거 누가 어쨌대 뭐 예를 들면 누구 바보 이렇게 써 있는 맞아, 거.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누구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앞에 그러니까 군수님의 사택이 있었어요. 오. 군수님의 사택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담을 되게 높이 해놓고 담 밑에는 이렇게 밭논 이런 거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집에 아주 커다란 대추나무가 있어갖고 네. 친구들이 한 7, 8살 된 것 같아. 밤에 그거 왜 담에 올라가고 대추를 따자고 했는지. 그래서 대추를 따러 올라간 거예요, 몇 명 애들이. 근데 제가 그 떨어져도 담 바깥에 우리 주택 쪽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군수님 저택 집으로 떨어졌어. 군수님 댁에 그 안쪽으로. 밭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거기서 다시 겨우 올라올 수는 수가 없는 없지.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초인종 열고 우리 딸이 거기 우리 딸이 거기 떨어져. 저 엄청 혼났어요. 그 도둑이야. 옛날로 치면
담을 그래서 넘었다는 애들은 거죠. 다 도망가고. 도망가지. 아까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요 저기 담에 떨어졌는데 군수님 집에 떨어져갖고 못 올라와요. 알려만 주고 도망간 거지. 그 밤에 군수님 그거 초인종 눌러갖고 가요. 아. 그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옛날에는 사택이 있었고 맞아 그렇게 큰 군수님 댁에 대추나무 따다가 내가 떨어졌었어. 다치진 않았어요? 다치진 흙이어서 근데 다치진 다행이네. 않았는데 이제 올라올 방도가 없으니까 깜깜하고 너무 무서웠고 내가 울었던 생각이 아주 재밌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군수님 댁 담이 정말 아직도 압권이네. 잊혀지지 않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군수님 댁에는 뾰족뾰족 이런 그 벽이나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 그렇게 높은 담은 아니었고 아이한테는 높지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담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 담에 대한 추억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 뒤로는 이제 거의 뾰족뾰족 그런 담들이 좀 있는 집들은 못 올라가게 그런 담이 저는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담 이르면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또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담이라 하면 너하고 나 사이에 담 사이는 단절이잖아요. 그렇죠. 단절을 뜻하는 게 담이고 그리고 아까 그 고양이처럼 들락날락하는 어떤 그 메신저 같은 사람이 그 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세계를 연결해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담이라는 것 자체는 문이 있어서 개가 다닐 수 있을 만한 문이 있어서 들락날락하지 않으면 단절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담은 물론 이제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세계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담은 우리들이 놀이를 하고 아까 그림도 그리고 이런 담이고 집 안에 들어왔을 때 바라본 담은 우리 엄마의 울타리, 우리 가족의 울타리. 사실 저는 이 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맨 뒤에 그 석유골로로 밥을 하세요. 네. 거기서 나오는 김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 가족의 역사가 있고 아버지가 사진이 없는 있고, 네, 사진, 맞아요. 가족 사진. 거기에서 껄렁껄렁 나름 이렇게 모양 내는 오빠들 그리고 이제 단정한 언니. 이게 아무튼 이런 사진에서 또 뒷장을 넘어가면 내가 엄마가 돼서 아이들이고 또 이제 아빠와 아이들의 노린 사진 이런 세월이 가는 사진들 이런 게 그림책의 어떤 묘미 아니면 그 압축 그런 것들을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림책의 어떤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물론 이 색깔 톤도 앞하고는 물론 다르고요. 뒤에 부분은 그래서 그냥 앞에 이래 놀았던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 이랬지 저랬지 오 이랬네 하는 것이라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숨바꼭질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일까에 대한 재미 네. 그거 외에는 그냥 회색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면 노란색 이렇게 따뜻한 변하는 노란색이 게 지나면서 예, 벽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담 안에 울타리 안에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걷고 이렇게 자랐고 거기 따뜻하다. 끝나는 부분은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책이었어요. 담은 안전장치로서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칸막이요. 자기 방어 능력을 구축하고 있는 나만의 담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방문이죠. 그렇죠. 저도 지금 방문 요즘에는, 생각했어요. 방문 닫아요. 안전한. 그러니까는 이제 문이 열렸을 때와 방문을 닫았을 때 그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들어오지 마. 나 지금 뭐 조용히 하고 싶어 할 때는 문을 닫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밖에 소리 듣고 싶거나 언제 들어와도 괜찮아요. 할 때 문을 열어둡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나의 담. 그게 결국은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표현해낸 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물질적인 담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편가르기 내지는 뭐 이렇게 그럴 때는 고양이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쏟아지는 별들 밤새 안아준다는 문장으로 이 그림책이 마무리됩니다. 이 그림 속의 담은 어떤 의미의 담이었을까요? 별들이 검은 도시의 건물들을 덮어주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 별빛이 어쩌면 우리 불빛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죠. 여기서 도시, 그래서 도시 느낌을 덮어주고 있는 것. 어쩌면 담이라는 게 있지만 담 위에 있는 혹은 담 밖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별빛처럼 표현된 것이 아닐까. 결국 작가의 시선이 따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별은 담 바깥에서 봐도 담 안에서 보아도 다 보이고 다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결국 담이라는 거는 뭐 허물 수 있는 굳이 담을 치지 않아도 별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가의 마지막 마무리는 좀 따뜻하고 훈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옛날에는 자꾸 이런 아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엄마, 달이 자꾸 나를 따라와. 맞아요. 이런 말을 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하늘에서 보면 달이나 이렇게 별이나 맞아요. 담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모두 다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담을 여기는 담이고 아니고 바뀌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멀리에서 보면 그거는 하나의 전체적인 공간의 하나의 선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아, 따뜻한 곳에는 담이라고 하더라도 아, 이거는 구분을 짓는 게 아니구나. 다 하는- 안아주는 느낌. 네, 그런 담이 생각이 있거나 들었어요. 없거나. 네. 다음엔 좀 더 재미있고 밝은 책으로 밝은 가주시겠어요? 책으로 네. 어떤 책이 선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러네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책을 읽지만 읽을 네. 때마다 다른 책, 어떤 책을 기대하는 또 그렇죠. 기쁨이 네.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져요. 기다려주시죠. 우리는